네, 저는 미국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1밀리언 이커입니다. 지금 그 임페리움 아카데미라고 이제 유료급 강의가 무료로 풀려가지고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비즈니스를 크게 일으키고 이렇게 잘 운영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원래는 이거 돈 받고 이제 팔았던 강의라고 하는데 지금은 무료로 풀려가지고 제가 허겁지겁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커머스를 하는 제가 이걸 해석하고 받아들인 내용을 여기에다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다 듣고 이게 6주짜리 코스고 그리고 80시간짜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 2주 안에 다 듣고 이제 계속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6개월에 월 10,000불 이상의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체를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계속 이 채널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지켜봐 주시고 재밌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재밌으니까. 어쨌든 이제 1주차의 내용은 비즈니스의 기원이고요. 2주차는 자기 초월, 약간 마인드셋을 얘기하는 세션이고 3주차에는 고객 결과, 4주차에는 고객 확정, 5주차에는 고객 예약, 6주차에는 뭐 고용, 직원 교육. 보면은 되게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요 뒷부분은 진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마주하게 되는 약간 실무적인 정말 내용인 것 같고요. 되게 내용도 방대하고 그래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일단 1주차의 첫 번째 강의는 뭐 강의 인트로덕션이어가지고 별 내용은 없었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비즈니스를 관통하는 이제 핵심 원칙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그림을 가져오고 싶어요.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사람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어떠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는 게 주변에서 오는 신호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 대응하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의나 뭐 특별한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요 별표와 같은 좋은 것들을 자기한테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현재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바운더리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이런 진짜 별 같은 정보들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문제,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업체는 그걸 해결할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갖고 온 문제를 갖고 있는 핵심 정보로 이렇게 접촉을 시켜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보냅니다. 왜냐면은 얘가 처리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결이 되죠. 고객은 이런 해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통을 경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고객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껴요. 가치 형성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그 형성된 가치만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영화 대본 그 제작사도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갖고 있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살면서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러한 주변의 방해를 이야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히어로물 같은 걸 만들어요. 이제 뭐 주인공이 이리저리 주변에 있는 문제에 치이고 뭐 시비가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큰 위험이 닥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위험에 닥쳤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다가 어떤 큰 계기로 이 변화가 아주 다른 차원의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그 바뀐 사람이 세상을 주무르는 힘을 얻고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얻는 형식으로 보통 마무리가 되죠. 저는 이제 이커머스를 하니까 그걸 내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광고 영상이나 그런 데다가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은 어떠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게 필요하고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의 특징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핵심 정보를 통해서 너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인지 잘 형상화 시키면은 그게 아주 효과적인 광고 영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물건을 팔고 있지만 사실은 물건보다는 그 물건으로 인한 변화를 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우리는 이제 행동을 하고 너무 빨리 결과를 바란다. 근데 행동이 유효화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행동이 그 시스템 안에서 작동해가지고 실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줘야 된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1주차 3강에 가면은 그 연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 구조 만들기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비즈니스의 구조에는 DFY, DWY, DIY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DFY
DFY가 done for you거든요. 이게 고객을 대신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파는 물건이 대신 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DFY. 근데 이제 큰 돈을 벌려면은 DIY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약간 강의를 팔고 세미나를 열고 하는 거죠. 지식을 알려주고 고객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하는 방식. 이게 더 큰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좀 비즈니스 모델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 비즈니스의 타겟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타겟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시장이 있고 그 메인 시장 안에도 이제 서브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 내가 설정한 타겟의 문제들을 그때부터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바타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제품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러한 요소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요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 요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대본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틈새 시장이라도 다르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당연하지만 요거는 약간 되새기면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이런 거는 그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불가능하고 이미 있는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더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타겟을 설정하면은 그 시장에는 큰 문제들이 항상 몇 개가 꼭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죠. 이제 오퍼를 날려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고객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의 해결책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고객을 호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결과를 얻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알려주고 그래서 나의 가격은 어떻고 그리고 그걸 너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커버를 해준다 라는 것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오퍼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셋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그래프를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기억, 시간, 효과 그래프인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이익을 만들어낸 그런 초창기 행위를 까먹지 말라. 효과를 만들어낸 초기 노력과 기억을 항상 되새겨라. 우리의 기억은 초반일 때는 되게 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지수적으로 떨어지고 반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말 티도 안 나고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해요. 우리는 항상 이 기억이 사라진 요쯤에서 효과를 이제 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효과는 예전에 했던 어떤 일 때문에 효과를 얻게 된 건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중간에 꺾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많이 알고 있었고 이제 열심히 하던 때 그런 기억을 계속 되새겨 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게 됐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80대 20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 10%의 성과는 20%에서 나온다. 이 얘기는 여러 서적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한 아주 많이 아는 내용인데 좀 이 그래프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초반에 하는 80%의 일은 20%밖에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요걸 지나고 나니까 80%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20%의 그 시간 동안 80%의 성과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졸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네 싶었고요. 왜냐면은 여기 구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 구간을 뭐 스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나가야 되는 건데 요 20을 우리는 마주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자연의 법칙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80%의 부가 20%의 사람한테 간다. 요거는 우리가 뭐 불평불만 할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처럼 80%의 부는 20%한테밖에 안 가요. 좀 더 이게 나아가가지고 그 80%의 부 중에 80% 전체의 64%죠. 64%의 부는 20% 중에 20% 그러니까 4%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면은 51%죠. 64%에 또 80% 하면 51%죠. 그리고 4%에 20% 하면은 1% 밑으로 나오죠. 어쨌든 51%의 부는 1% 갖고 있는 세상. 네, 그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자를 욕하고 시기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자연의 현상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빨리 부자가 돼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피드백 시스템 때문입니다. 뭔가를 하면은 돈을 벌고 돈을 벌었으니까 뭔가를 더 하고 뭐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더 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엔 작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피드백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 1차 결과를 통한 2차 결과가 나오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죠. N차 결과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피드백 룹이 형성이 됩니다. 컨시퀀스라고 하는데 뭐 컨시퀀스가 결과죠, 한국말로는. 근데 어쨌든 피드백 룹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요걸 다시 되먹여요. 그러니까 했다가 첫 번째 결과 얻고 두 번째 결과 얻었는데 두 번째 결과가 다시 첫 번째 결과를 되먹여가지고 다시 두 번째 결과를 만들고 그 후에 계속 이렇게 엄청 빨리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이룰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이 중에는 피더라는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습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신의 목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억제하거나 증가를 시켜야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피드백 룹이 생성이 되는 게 이제 피더기 때문인데, 이 이전에 그런 좋았던 결과를 다시 반복시키는 그런 것들을 형성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속을 해가지고 이 피드백 룹이 돌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의 피더 같은 경우에는 궤적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피딩을 하는 거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일 영상을 업로드 하는 거겠죠. 매일 제품에 대한 영상,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서 올리는 거. 이게 습관이 되면은 그 각 영상이 이제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각 영상을 만들면서 얻게 되는 그런 지식들 때문에 다음 영상이 괜찮아지고 그런 좋은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음의 피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멈춰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그 시간의 로스, 그 에너지의 로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멈춰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SNS 확인하기, 그리고 매출 확인하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매출을 확인하면은 사실 뭐 좋을 건 없어요. 항상 이제 뭐 실망을 하는데, 이게 보상 심리로 실망한 만큼 또 딴짓을 하고 이렇게 복귀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중의 흐름이 이제 끊어지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앱 사용 시간을 제한을 건다든지, 아니면 즐겨찾기 바를 가려가지고 들어가기 힘들게 만든다든지, 음의 피더 역할을 억제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1주차 네 번째 강의에서는 최상급 틈새 시장 선택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욕구가 들잖아요. 그냥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시장도 좀 건드려보고 또 다른 시장도 건드려보고 그런 식으로 여러 시장을 공략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누가 메달을 뒀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가지 종목을 하는 선수가 메달을 뒀다 할까? 아니면 두 가지 종목을 하는 선수가 메달을 뒀다 할까? 당연히 한 가지 종목을 하는 선수가 더 따죠. 그리고 어디 스테이크가 더 맛있을까? 스테이크 전문점이 맛있을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파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스테이크가 맛있을까? 당연히 스테이크 전문점이 더 맛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뭐 상품을 선택을 하고 서비스를 선택을 할 때 우리 선택지 그 옵션에 스페셜리스트가 만든 서비스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왜 제너럴리스트가 만든 서비스를 고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완전히 공감을 했죠. 그렇구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의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집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제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이제 하루를 살아요. 뭐 인생을 살든 이제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의 개수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개일 경우와 그리고 두 개에서 세 개의 시장을 타겟팅 할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100의 에너지를 쓰는 건 똑같아요. 뭐 한 개 하는 사람이 뭐 200의 에너지를 가지고 뭐 두세 개 타겟한다고 100의 에너지만 가지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100의 에너지만 가지고 그걸 소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각 방향마다 이 에너지를 투자를 하면은 우리는 전문성과 결과와 시장의 이해, 그리고 컨텐츠 해결 능력을 얻어요. 이건 그냥 자연의 이치. 우리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거고, 그리고 뭐 결과를 얻는 거죠. 뭐 이렇게 똑같이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한 개와 세 개의 초기 성과는 이제 비슷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초기 성과가 더 나올 수도 있죠. 뭐 3배. 근데 한 개만 했을 때 조금씩 미세하지만 더 전문적인 결과를 얻겠죠. 왜냐면 그것만 파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루에 대본 3개를 쓴다고 했을 때 한 개만 타겟으로 한다면은 그 한 개에 대해서 3개의 대본을 만들 거고, 3개를 타겟팅 했을 때는 각각에 대해서 만드니까 또 각 아이템마다 하나밖에 대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가 대본을 더 파겠죠. 무슨 말을 전달할까? 무슨 영상을 찍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전문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더 전문적인 결과를 얻었으니까 더 전문적인 과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전문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우리가 그 1차 결과, 2차 결과, 뭐 N차 결과 그렇게 했잖아요. 뭐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쭉 나래비가 세워집니다. 그죠? 그 속에서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피드백 룹도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 좋은 피드백 룹이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더 빨리 결과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속도가 붙는데, 이게 3개를 하면은 각각의 아이템이 N차 결과까지 만드는 속도가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드백 룹이 형성되는 것도 늦어질 거고,
예를 들어 30개의 결과가 나와야지 피드백 루비 몇 개 나온다 라고 하는데 얘는 30개까지 만들 때 3배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냐면 3개의 아이템이니까 지수적 가속도에 그런 이득도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3개를 하면은 각각의 아이템이 있고 각각의 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장만 전문적으로 공략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이것을 타겟하는 이들과 따로따로 또 다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도 3배예요. 그래서 매번 지겠죠. 그리고 또 그래서 시장을 바꾸고 싶은 유혹 후에 증오가 찾아올 것인데 그러고도 잡고 있어야 된다. 하나만 해야 된다. 오래 잡을수록 좋은 시장이 될 것. 이런 거를 좀 명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면서 이거 조금만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종종 들거든요. 힘들 때. 근데 나는 월 만불을 벌 때까지 타겟 시장을 안 바꾼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주차의 5번째 강의는 이제 뭐 해당 시장을 파고들기 요거입니다. 그래서 타겟 시장을 골라야 돼요. 타겟 시장 고르고 나의 그 시장이 원하는 것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획하고 구성하고 대본 만들고 광고도 만들고 구도도 만들고 흐름도 만들고 호출도 하고 혜택도 보고 뭐 이런 거랑 과정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 중요한 말을 했는데 열망을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팔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있는 거를 가져와가지고 틀고 방향을 형성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또 했거든요. 요게 나중에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밑에 있어요. 자, 그럼 해당 시장을 파고들기에 그 아바타 편,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야 돼요. 이 아바타는 내 시장 속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그런 프로파일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한 가상의 인물이죠. 그래서 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뭐 3만 명 정도를 운동장에 모아놓고 관찰을 하면은 비슷한 의견을 이렇게 나누고 불평을 하고 토론을 하고 행동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죠? 뭐 팔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고객들은 아마 뭐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특징을.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또 기록을 해야 되고 내 시장 속에 있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뭐 트라우마, 뭐 문제, 나이, 의심, 목표, 두려움, 불안정한 부분, 중독, 대상에 대한 의견, 믿음, 자아, 감정 패턴, 붕괴, 롤모델, 죄의식, 미디어 플랫폼, 루틴, 인간관계, 구매, 건강, 가치, 교육, 사회생활, 취미, 경력, 재정.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정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아내라든지 뭐 아니면 나의 뭐 동생이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특정 물건을 사게 만들 수가 있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믿음 그리고 감정 패턴 그 사람이 사는 루틴 이런 것들을 아니까 물건을 사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 인터넷 세상 이커머스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아바타한테 디테일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어떤 서류로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알아낼 수 있는 선까지 조사를 하고 첫 번째 버전을 런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바타 버전 1 광고나 컨텐츠의 반응을 보고 수정된 버전 2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반응이 나왔을 때 거기서 나오는 버전 3 이런 식으로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장이 광고 카피와 대본을 제공한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일 2시간씩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 6일 해야 되고 60일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한 10주 정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서치를 하는데 4가지가 나오는데 몰입형 커뮤니티, 몰입형 인터넷, 몰입형 컨텐츠, 몰입형 아웃리치 이렇게 나옵니다. 리서치 인터뷰도 있는데 이 리서치 인터뷰까지. 몰입형 커뮤니티는 뭐냐면은 이제 커뮤니티를 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객들을 위한. 근데 이거를 절대 파는 공간으로는 만들어서는 안 돼요.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일단 간단하게 빨리 꾸미고 타겟 시장에 있는 유저들을 그 커뮤니티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인터뷰한 사람들도 여기에다 초대를 해가지고 나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뭐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몰입형 인터넷 일단 요거는 하나의 정말 가상 아바타를 만드는 건데 가명을 가진 유저를 만듭니다.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이름, 인종 이런 거는 아바타 조사 결과를 활용해가지고 유저를 만들고요. 그래서 구글 계정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만들어요. 요거는 생성된 인물 사진을 써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요. 이 구글 계정을 가지고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트위터, 뭐 레딧, 디스코드 그런 것들을 다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각 프로필을 진짜처럼 꾸며야 돼요. 안에 뭐 내가 누구인지 설명도 적고
그리고 포스팅도 하고 나는 뭐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 SNS에서 포스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스팅 사진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별로 10분씩 소통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한 3, 4개 정도만 뭐 좋아요, 공유, 뭐 댓글 달기, 뭐 글쓰기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그 어카운트가 정지가 된다고 하니까 약간 보수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 뭐 그룹에도 조인을 하고 이제 관련된 거예요. 다 관련된 자기 시장과 관련된 그룹에 조인도 하고 인플루언서도 팔로우하고 그리고 뭐 그 시장에 있는 브랜드들도 팔로우하고 그렇게 계속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요걸 24시간마다 반복.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내 타겟 시장에 있는 고객들이 보고 있는 컨텐츠들을 보여주기 시작. 요게 핵심이에요. 내가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고객 3만 명, 10만 명, 300만 명이 보고 있는 컨텐츠를 얘네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엄청난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해당 분야에서 이제 유명 브랜드의 물건을 이제 링크를 타고 가가지고 장바구니에도 담아보고 그렇게 하면은 인기 있는 또 다른 경쟁 제품들도 이렇게 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프로덕트 리서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몰입형 컨텐츠,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컨텐츠를 다 조사를 하는 건데 해당 분야의 베스트셀러 5건에서 10건 정도 탐독을 하고 탑3  top 팟캐스트의 그런 모든 에피소드를 보고 탑3 유튜버의 모든 비디오를 보고 탑3 블로거의 모든 포스트를 보고 해당 분야의 탑5 인터뷰 영상을 보고 그리고 탑3에서 5 이메일 서비스를 구독을 해가지고 정보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많기 때문에 봐야 할 컨텐츠 인터뷰 리스트는 따로 이렇게 서류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몰입형 아웃리치 접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고객 접촉인데 이건 시장 조사를 위한 접촉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다든지 이메일을 한다든지 DM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15분 줌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 중에 혹시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뷰를 잡는 거고 이때는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내가 왜 연락을 했는지 그리고 익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인터뷰를 할 건데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 때는 팔려는 게 아니다. 리서치, 그러니까 조사를 위한 거라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메일은 간단한 텍스트로 해당 유저에게 보내는 거고 DM 같은 경우에는 좀 셀피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보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웃리치를 해가지고 리서치 인터뷰를 다 하는 거죠. 그거를 60에서 90일간 수 30개의 인터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템플릿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터뷰 동안은 15분에서 30분 정도로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면 아젠다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웜업 톡을 좀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시장에 바라는 그런 목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망,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제 문제를 찾아요. 왜 그러지 못하는지. 그러게 대해서 문제를 계속 파고들어서 좀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죠. 되게 많은 것들을 얻게 될 텐데 그걸 다 이제 검증을 해야 돼요. 문제는 이제 5명 이상 언급을 했는가, 그리고 고통이 수반이 되는가 이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리서치를 하다가 뭐 인스타나 틱톡 피드를 보다가 이런 문제가 자주 발견이 되는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목표의 장애물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은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신경 쓰이는 것인가, 그리고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해결에 수천 불을 지불할 것인가,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큰 문제인가, 시장에게 진지한 고통인가, 그리고 그들의 목표 그런 길목을 막고 있는가, 이게 세상이 무너지는 수준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약간 성가신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가지고 좀 추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장에서 해결한 사람들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합니다. 그걸 해결한 회사들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획득할 만한지 그걸 또 확인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게 해결할 문제 그리고 해결 방법을 고릅니다. 이거를 오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루 2시간씩 주 6일 해야 되고 소셜미디어들을 가가지고 다 액션을 해야 됩니다. 뭐 소통하기 그런 거죠. 이제 인터뷰도 요청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데이터로 남겨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남겨야 될 거는 이 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라든지 뭐 문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참고되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 사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몰입형 리서치 되게 많았잖아요. 그 몰입형 리서치에서 알아낸 것을 이제 날짜, 출처, 타임스탬프, 왜냐면 영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노트로 기록을 해놓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쌓다 보면은 카테고리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주차에 있는 5강을 다 정리를 했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정말 이제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액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아마 하면서 앞으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있을 것들은 듣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아마 길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올게요. 바이.